오늘 내용은 뭐 앞서 설명에 참석을 하셨던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 했었던 학교대 설명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발전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 자, 12개 학교 이렇게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화요일 설명회였었던 것 같은데 화요일 설명회 이후에도 고등학교 선택 문제 때문에 카톡 주셨던 부모님들 계십니다. 제 카톡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메스톡이라고 카톡 아이디 추가하셔서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은 가능한 대로 이렇게 그 궁금하신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저희가 앞선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이 그 수시에서 또는 종합 전형을 위해서 그 어떤 학교가 유리한가만의 기준이 있을 수 있지는 않잖아요. 뭐 정시나 또는 학교 내에서의 내신의 어떤 정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그 기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시각에서는 어찌 할 수 있는가. 하지만은 그 학교가 교육 과정은 좋지만은 또는 프로그램은 우수하지만은 학생부 기록을 잘 해주지 못한다라거나 또는 학교에서의 내신 자체가 수능의 장기적인 대비에 좋지 못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러한 기준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고등학교에 대한 판단 평가 기준을 좀 말씀 평가를 해드리면서 각 페이지의 마지막에는 또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들었으니까 그 내용까지 같이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 내용들 보면은 이렇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리고 전문 교과라고 불려지는 과목들이 있죠. 자, 당연히 학생들은 이런 공통 과목보다는 바뀌어지는 종합 전형에서는 더더욱이 고교학점제 내에서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 진로 선택보다는 전문 교과를 이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관련 교과 이수의 노력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더 많은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한 과목을 더 높은 학점으로 이수하면은 당연히 유리하겠죠. 3학점보다는 4학점으로 이수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하지만은 4학점짜리를 3과목 이수하는 것보다는 3학점짜리 4과목을 이수하는 게 평가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수 과목의 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에서는 동일하게 192학점만 이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편성하고 있는 과목을 기준 학점을 낮게 해준다라면 운영 학점을 낮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학생은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공통 과목에 있는 이 공통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을 4학점이 아니라 3학점으로 편성한 학교가 유리한 학교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의 과목들도 4학점보다는 3학점으로 편성한 학교가 유리한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역시 이제 3학점보다 2학점, 2학점보다 1학점으로 편성한 학교가 유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도 말씀을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교과목들이 학생들에게 선택권들이 보통 이 안에서 대부분 다 과목들이 편성되어져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를 벗어난 과목들이라고 하면은 교육감 지정 과목 등 그것들은 지금은 바뀌어진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과목을 설계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요. 강남 서초에서 그러한 이제 교육감 지정 과목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중동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는 사실은 이제 교육감 지정 과목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 중동고는 상당히 이 교육감 지정 과목을 잘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동고에서는 교육감 지정 과목을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학생의 경우에는
내 진로에 맞춰서 과목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점 수보다는 과목 이수의 수가 중요하다. 당연히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진로 선택보다는 이런 전문 교과 이수에서 우수성이 더 중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192학점 이렇게 이수하는 과정 중에 추가 이수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수하는 것에 더불어서 일부의 학교는 주문형 교육 강좌 이런 방법들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강남 서초에서는 이런 학교들을 사실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서울 이내에서도 주문형 교육 강좌를 통해서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고등학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 외에 더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두 가지 보통 명칭으로 되고 있어요. 추가 이수할 수 있는 경우가 공유 캠퍼스라고 하고 있는 방법과 전문 교과 거점 학교,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주로 활용하고 있고, 다른 시도 단위에는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연합형 교육 과정 등의 다른 명칭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모두 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고교학점제라고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도 단위에 추가 이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링크가 전부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방법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새롭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 제도와 달라지고 구체적인 방법이 발표된 것은 아닌데 타 시도의 온라인 학교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것이 그 지금 지난 10월에 고교학점제 개선안에 대한 발표가 더해지면서 시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추가 이수의 기회가 충분한 학교가 있고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으니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서 좀 더 자유롭게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게 타 시도의 온라인 학교를 개방을 하자라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방을 할 것이냐, 신청을 받을 것이냐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표되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내년에 입학생들은 빠르다면은 1학년부터 당장에 경기나 다른 지역의 시도 단위의 온라인 학교를 추가 이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학교에서 주로 이제 전문 교과가 될 텐데 개설되어지지 않는 전문 교과의 이수가 큰 무리가 없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비고일에서 추가 이수의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뉴스라고 짚어드립니다. 자, 서울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고교학점제 통해서 따라가시면은 이렇게 콜라 캠퍼스라고 홈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 선택 과목 안내나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콜라 캠퍼스 클릭하시면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유 캠퍼스와 전문 교과 거점 학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캠퍼스를 공유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시를 보면은 지금 인근에서는 이렇게 5개 정도의 공유 캠퍼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영동, 청담 3개 학교가 공유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 캠퍼스의 수업 그리고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행사 이런 부분들은 3개 학교의 학생들에게만 개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휘문고의 학생이 이 3개 학교의 공유 캠퍼스에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정규 교육과정 외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 이수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추가 이수가 상당히 중요한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공유 캠퍼스의 선택도 고등학교 선택 중에 고려돼야 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그리고 송파의 동북자밀 문현, 그리고 방산 오군 가락 이렇게 5개의 공유 캠퍼스가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동북까지 포함한 강동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유 캠퍼스보다는 이제 전문교과 거점 학교에 조금 더 관심이 있을 텐데요.
자, 이 전문교과 거점학교는 이렇게 8개 타입의 교과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양재고와 잠신고, 문정고, 동북고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학 교과 전문, 과학 전문 교과 거점 학교에 특히 더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경기고와 경기여고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의 전문 교과 거점 학교예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기고와 경기여고를 제2외국어 추가 이수를 위해서 주목할 만하고 이과생들의 경우에는 양재, 잠신, 문정, 동북 4개 학교를 인근에서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전에는 그 학생들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그래서 강남 학생들이나 서초 학생들이 대부분 다 양재에서만 이수하는 방식으로 선택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수는 서울시 안에서 어떤 전문교과 거점 학교든 신청이 가능하고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학생의 신청을 했을 때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은 지금 양재고예요. 그래서 양재고에 신청을 했을 때 경쟁에 의해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죠. 지금은 세개 학급 60명 정도가 매 학기마다 이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각 학교에서 많다고 하면 3명 정도가 이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신청자 3명 바깥에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수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문정이나 잠신이나 동북 이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고 양재구에서 이수했다고 해서 대입에 유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타 기관이라고 동일하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세특은 당연히 학생들의 개인적인 내용 위주로 전부 다 기록되고 있어요. 현재 학생들의 학생부 중에서 가장 격차가 큰 항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문교과의 세특이에요. 과거에는 2학년의 진로활동 또는 개인별 세특 이런 내용들이 개인차가 가장 컸는데 현재는 전문교과의 세특이 가장 학생부에서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의 학생부를 평가를 하거나 살펴봐야 되면은 저 역시 당연히 전문교과를 이수했는가부터 보고 그리고 그 전문교과의 세특부터 봅니다. 그 전문교과의 세특은 비교적 작성에 그 선생님들의 자유도가 높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은 거의 사실은 상당 부분 수용해서 전부 다 작성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거의 작정하고 적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다른 세특이나 다른 창체의 내용에 기록하고도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문교과를 이수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세특까지 상당히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교과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교과 이수뿐만 아니라 심화학습, 학업 태도나 탐구력 부분 또는 진로 탐색과 준비한 노력 이런 부분까지 평가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긍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양재고만 고집을 하실 필요가 아니라 잠신이나 문정이나 동북을 알맞게 활용하고 일부의 강좌들 중에서는 국제나 사회의 전문 교과 중에서 국제 이슈 등을 다루고 있는 뭐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나 이런 과목들을 1학년 대상으로 전문 교과를 편성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러한 전문 교과나 추가 이수를 많이 한 특색을 가진 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1학년부터도 이런 전문 교과를 많이 이수할 수 있고 또는 공유 캠퍼스 또는 타시도의 온라인 학교 등을 이용해서 더 많이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작년에 올해 아니고 작년 졸업생 중에서 그 일반고 학생입니다. 이렇게 일반고에서 광역자사고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일반고인데 전문 교과를 20개 과목을 넘게 이수한 학생도 만났었어요. 예. 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편성을 해주고 매 방학 때마다 편성을 해 여러 과목들을 편성을 해주다 보니까 학기 중에도 뭐 2과목 이상, 방학 중에도 2과목 이상 이걸 반복적으로 이수하다 보니까 그 학생은 오히려 뭐 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보다도 발전된 학문이 이수된 정도가 훨씬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과고나 영재학교에 또는 전사고 학생들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은 고교 등급제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교과 이수의 노력 이런 부분에서 과목 이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가가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시각들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도 바뀌어진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이수가 훨씬 더 중요도가 높아져 있으니 알맞게 그 점들을 조금
판단의 근거로 좀 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열에 따라서 이 자료는 지금 오늘 드린 자료에는 있지는 않아요. 제가 각 대학교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 참고하고, 그리고 게다가 실제 선배들이 진학하고 있을 때 대학의 핵심 과목, 권장 과목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으나 실제 합격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주요하게 이수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둔 내용들이라서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과목의 선택의 우선순위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붉은색 밑줄, 검정색 글씨, 그리고 회색 글씨로 되어져 있고, 이 자료는 지난 설명회에서 다 배부가 됐기 때문에 바로 옆 건물 1층 상담실에서 요청하면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를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니까 아마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개 계열에 따라서 지금 과목 이수의 로드맵을 선택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 회색 글씨로 되어져 있거나 검정 글씨로 되어져 있는 붉은색 글씨는 우선은 이수를 가급적 이 붉은색 글씨 안에서 이수하기를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색 글씨는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은 굳이 이수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는 과목들이에요. 하지만 이 회색 글씨 안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학생만의 전공 분야에서 본인의 독특한 개성을 뽐내기에 적합한 과목이 회색 글씨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수를 고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문학 계열에 대해서 15개 계열 계속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 필요하시면은 이제 요청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제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었던 이제 잠신고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 지역의 고등학교는 한 학교도 없었던 거, 한 학교만 있었던 거 그런 것 같아요. 자, 잠신고. 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공통 과목에 대해서 운영 학점이 실제 몇 학점으로 운영되느냐가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교육과정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실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봤더니 공통국어 그리고 공통영어에 대해서는 1학점씩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정보, 소프트웨어 생활 이런 과목을 1학년 때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 같아요. 자, 많은 학교들이 이런 방법들을 실제 활용을 하고 있고 정보나 또는 중국어, 일본어 등의 제2외국어를 선택하게 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죠. 자, 근데 바뀌어진 이제 서울대 이수 기준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이과생이라고 하더라도 제2외국어 한문 이수가 필수였는데 지금 서울대는 문과 외에는 제2외국어 한문 이수가 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이 서울대 진학을 이공계열 쪽으로 자연계열로 진학을 하길 원하는데 제2외국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면 제2외국어는 한문 이수보다는 그 학점을 수학이나 과학 과목으로 이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2외국어나 한문이 학교 지정으로 되어져 있거나 강제되어져 있다라면은 사실은 자연계열 학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편성이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2외국어와 정보 또는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생활 이런 과목들을 제2외국어랑 같이 선택권을 주어져서 그 안에서 선택하게 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편성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수능의 범위가 되는 국수형 과목을 매 학기마다 한 과목씩 계속적으로 이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은 사실은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2외국어 한문으로 한 과목씩을 뺏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학생 나름대로의 보면 좀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잠신고의 경우에도 역시 수능의 범위가 되는 내용들은 각 학기마다 이제 한 과목씩 순차적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교육과정 보면은 1학년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지정 과목이 보여지고 있고 2학년, 3학년부터 이제 학생 선택 과목으로 되어져 있고 지금은 보통 2학년 선택, 3학년 선택으로 다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2학년과 3학년의 선택, 학생 선택 과목이 좀 중요하죠. 자, 운영학점이 몇 학점으로 되느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행히 잠진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학점을 이렇게 3학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신고는 과학중점 학교인데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경기고나 서울고, 반포고는 과중반과 일반반의 교육과정을 나누어서 전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잠신고는 그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2학년 때 이수하게 되어지는 2학년 1학기 때의 이 과학 과목을 반드시 4과목을 과중반은 전부 다 이수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과목에서는 합쳐서 7과목의 과학 과목을 이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정이 조금 더 되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서의 적용받는 교육과정은 동일하다. 자, 그 말은 일반반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신고에서의 과중과 일반반의 차이는 사실은 교육과정상으로서의 차이는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반도 과중반이 들을 수 있는 걸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7과목 또는 4과목으로 지정된 것이 일반반 학생에게는 오히려 그게 제약이 될 수 있겠죠. 예. 물화생지 4가지를 하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초와 또는 수학과 문화 이런 과목을 더 이수를 해서 수학 과목의 이수를 늘려서 그것에 유리한 전공으로 가기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일반반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이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선택을 무엇으로 하느냐 일반반이 자유도가 더 높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죠. 과중반에서 선택하는 선택은 모두 다 가능하고 그 외의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일반반과 이제 과중반에서의 반편성 자체가 일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면학 분위기가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또 고민하시는 지점들이 있고 과중반에 들어가야 보통 이제 스팀RN이라고 하는 이제 과제 연구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조금 더 고려가 될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 자기소개서가 있고 또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하던 대입을 치렀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한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할 만한 여러 가지 R&E 했었던 것들 또는 소논문 했었던 것들이 매우 중요했던 시점인데 지금은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내용적으로 풀어서 학생부에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록될 수 있는 글자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런 또 스팀 R&E나 그런 과중반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만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경기고 학생들 중에서도 과중반 아닌 학생, 일반반으로서 과학기술을 많이 하게 했던 선배들 중에서도 전교 1등으로 뭐 직윤으로도 서울대 의대 가고 일반 전형으로도 서울대 의대 가고 일반반에서도 모두 다 그렇게 가능했어요. 물론 이제 반편성에 따라서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일반반이 그 과중반에 비해서 특별히 불리함이 있을까? 프로그램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불리할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그 서울의 경우에 서울고의 경우에는 분명히 과중반의 교육 과정이 좀 더 유리하게 보였어요. 이과생들의. 근데 그 외 경기나 반포 또는 잠신의 경우에 보면은 굳이 과중반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높지는 않게 그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 잠신고 3학년 2학년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택 5로 되어져 있는데 국수형 사과 게다가 이제 정보 제2외국어까지 포함해서 택 5를 하기 때문에 문과의 학생 중에서 인문대를 가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이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과를 2가지 또는 국수형 제2외국어에서 2과목을 하고 사회과를 3과목 이런 방법으로 인문대 또는 사회과학대 학생들을 이수를 할 거예요. 당연히
사과대로 간다라면은 사회교과의 과목 이수가 더 많기를 원하니까 아마 사회 네 가지를 하고 영어나 국어, 제2외국어 중에서 아마 선택하는 방식, 아마 제2외국어를 2-1에선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이과생의 경우에는 역시 과학 네 가지에 수학 하나 이런 방법의 선택 또는 인공지능 기초 이런 과목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가장 많은 선택의 경우에는 물화생지의 인공지능 기초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2-2로 간다고 하면은 문과 학생의 경우에는 아마 문학과 영상, 영어, 세계문화와 영화 그리고 사회 그리고 제2외국어 중에서 역시 5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과생의 경우에는 수학의 기하를 필수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학 네 가지 또는 아마도 지구 시스템 과학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보통 가장 많을 것 같고 데이터 과학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자연 계열의 학생의 경우에 수능의 범위로 되어져 있다고 하거나 또는 이런 그 수능의 범위로 되어져 있는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화법과 언어 이런 과목들을 이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수를 해야만 관련 교과 이수 부분에서 유리하게 평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면은 자연 계열 학생이 화법과 언어도 선택할 수 있다라면은 이수하지 않는 선택도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과목마저도 수학과학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교과 이수 부분에서는 지금은 또 과목의 위계에 대한 평가들은 훨씬 더 약화됐어요. 서울특별시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중등교육과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과목의 위계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목 중에서 위계가 있는 것은 1과 2라고 전부 다 원투로 나뉘어져 있다. 그것만이 명확하게 위계가 있는 과목이다.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죠. 하지만은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굳이 학생들이 일반 선택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고서도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를 더 우선적으로 이수해도 위계 부분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잠신고 3학년 역시 국수형 사과, 정보 제2외국어, 교양, 예술까지 포함해서 5개로 되어져 있어요. 특징적인 것은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또 정보과학까지의 전문 교과가 이제 3-1에 배치가 되어져 있고 이것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상당히 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전문 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상당히 이 점에서 강점이 있는 그 교육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택 5로 되어져 있는 국수형 사과를 포함해서 제2외국어나 정보, 교양, 예술까지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택 5로 되어져 있는 교육 과정이 보통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5과목이라고 보면은 가장 좋은 방식이죠. 근데 이제 타 학교들을 보면은 국수형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한다거나 그리고 나머지 사회과학에서 4과목 선택 또는 국수형에서 한 과목 또는 정보 제2외국어 교양 예술에서 한 과목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택 3 이렇게 되어져 있는 학교도 있는데 당연히 펜스는 없을수록 좋겠죠. 자, 잠신고의 경우에도 발표는 지금처럼 되어져 있지만은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할 때는 펜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면 이제 학교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3-2에는 이렇게 택 9개 과목을 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교육과정을 보시다 보면은 3-2에 편성되어져 있는 과목을 우선 살펴보게 되기도 해요. 그 이유는 3-2에 있는 과목은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시 서류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3-2에 중요한 과목이 편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과목은 이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평가가 되니까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전공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초 과목이 3-2에 편성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화요일에 설명회 했을 때 양재고 교육과정 부분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근데 그 화요일까지도 양재고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99% 확정적이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제자인가 그제자로 양재고 홈페이지에 새로 변경된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재고 교육과정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우려가 많아서
양재고 선택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고 예상되거든요. 이제 당연히 그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편성 때문에 수시 종합에서 뭐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교육 과정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바뀌어진 것은 무난한 교육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상위권 중에서의 움직임이 양재고의 그런 업데이트된 정보를 놓치고 있다라면은 아마 양재고 선택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지금 가 접수를 했고 이제 곧 그 본 접수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렇게 그렇게 고려가 된다라면은 양재고가 생각보다 상위권의 펑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재고의 변경된 내년에 새로운 교육 과정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설명하면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작년에도 휘문의 문제를 이야기했었고 휘문이 이제 그 어쨌든 설명의 이후에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뭐 이제 의견에 따라서 바뀌어진 부분들이 확인됐고 양재고도 어쨌든 많은 부모님들께서 전화하셔서 문의하고 우려를 표하시면서 양재고도 상당히 무난한 교육 과정으로 변경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잠신고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신고의 프로그램 특징. 자, 여기에 적어둔 것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일단은 전부 다 정리를 해뒀어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접했을 때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학생부를 기록할 때도 학교에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열심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 학교 내의 프로그램과 행사들은 붉은색 밑줄로 다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엔 필요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까지 고려해서 학교 선택을 사실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매우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라고 하면은 분명히 학생부 기록에서 이점이 있으나 학생부를 잘 작성해 주느냐 작성을 못 해주느냐가 더 큰 변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생부 작성에 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가 훨씬 더 좋은 학교라고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중요도는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상당히 동의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서 참고 이것을 이제 고려해서 결정하시지는 않겠지만은 배정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네, 어떤 학교로 배정이 됐느냐 그 이후부터는 살펴보시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억하시고 주되게 활동을 하면서 학생부 기록에 조금 더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신고에서 거점 학교로 편성하고 있는 과목 등은 이 세 과목을 주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신고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픈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는 오픈랩을 운영하고 있어요.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적혀져 있지 않은데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해당하는 과학전시관의 실험실과 그리고 서울 안에서의 과학 중점 학교들의 개방 실험실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캘린더가 오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캘린더에 희망하는 날짜를 요청하고 신청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개방형 실험실 또는 오픈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학교 여건에서는 어려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알맞는 대안의 장소를 찾아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구나.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소재예요. 그래서 이런 오픈랩을 잘 활용하는 것도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활동이 최소 3년 동안에 한 차례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잠신고 오픈랩 운영되고 있는 거, 잠신고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오픈랩은 서울시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역의 과중에 또는 과학전시관의 실험실에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말씀을 짚어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고등학교 선택은 그것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이렇게 교육과정 외에도 학생부 작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또는 그 관련되어진 활동들이 어떠한가 또는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해 갈 수 있는 여건들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뒀습니다. 또 역시 인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어쨌든 바뀌어지는 28 대입부터는 최우선은 2등급 방어를 하는 게 최우선이다. 교과든 종합이든 또는 정시에서 또는 논술에서도 3등급부터는 감점이 좀 커질 거라고 보여져요. 2등급도 사실은 감점이 작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대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2등급 정도에서의 감점은 학생이 이때까지 선배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3등급부터는 그것이 폭이 꽤 클 거라서 학생들이 최우선으로 2등급 방어를 하는 학교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 아이가 수능에 올인하고 정시로 갈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시에서 정성평가나 또는 교과 정량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점에서 본다라면은 2등급 방어가 최우선 그리고 당연히 더 많은 학생들은 1등급이 늘리는 것들 그리고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높은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1등급을 받는 것 10% 1등급을 받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한 위치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더 높은 고득점을 해야 되는 것까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위해서 자 1등급의 규모보다 2등급의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강남 같은 경우에도 이미 4등급의 어떤 그 컷은 어느 정도 붕괴되어져 있다고 봐요. 일부의 몇 개의 고등학교를 제외하고서는 4등급 이내 진입이 매우 수월하고 3등급 이내 진입도 꽤나 수월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3등급이면 현재는 23%잖아요. 그러니까 23% 안에 들어가는 것도 꽤 수월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행이나 또는 중학교 과정에서 열심히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34%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체 학생들에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규모가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34%까지의 인원 중에서 만약에 뭐 공통적으로 25% 정도 위치까지는 상위층이 두텁게 존재하는데 25% 바깥에서는 상위층이 그 힘이 약하더라. 25% 이하에서는. 그러면 각 학교가 25%부터 34%까지의 9%의 범위에 학생의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게 되잖아요.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2등급 방어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등급 방어가 목표인 학생들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재적 인원이 많은 학교로 선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동시에 듭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신고는 상세하게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잠실여고부터는 조금 더 이제 특징 위주로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잠실여고 역시 그 공통 과목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져 있고 수능 범위에 대해서 그 이렇게 학기당 한 과목씩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편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학년의 과목. 자, 앞에서 보았던 잠신고와 다르게 택사로 돼 있잖아요. 정보,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택일이 되어져 있고 국수형 사과 중에서 택사가 되어져 있죠. 자, 이 정도 택사가 되어져 있는 학교도 제가 볼 때는 강남 서초 송파 중에서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평균보다는 조금 더 좋은 학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평균에서도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깝고, 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인문대를 희망하는 학생은 국어나 영어도 선택을 2과목이나 할 수 있고 사회를 2과목만 이수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는 거죠. 예. 이 택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국수형에서 택일을 하고 사회과학에서 택3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이과생의 문제는 크지는 않아요. 어차피 수학 하나 하고 과학 3개 또는 과학 4개를 해도 되는데 그 과학 4개를 안 하고 수학을 하나 해도 분리할 게 거의 대부분 전공이 없습니다. 근데
문과는 인문대로 가느냐, 사회과학대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국어 영어를 하느냐, 사회과목 이수하느냐는 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수형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 태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인문이냐 사회냐, 문과의 학생들의 경우에 좀 더 중요한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역시 2학년 2학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국수형 사과에서 택사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마 이과생들의 경우에는 정보, 인공지능 기초 이 과목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3학년의 두 학기, 3학년의 첫 학기에서도 역시 국수형 사과에서 택사로 되어져 있고 교양과 예술에서 이렇게 세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역시 과학의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을 한 과목씩 계속 이수하면서 과학을 세 과목씩 이수하는 방식이 될 텐데 과학을 세 과목씩 이수를 해야 되는 전공들이 일부 전공들이 있잖아요. 아마 물화생을 같이 해야 되거나 또는 화생지를 이렇게 해야 되거나 또는 물화지를 해야 되는 이런 전공들이 몇 개 전공들이 있는데 그 전공들에서는 택3 정도로만 과학에서 가능하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보실 때 이과생들의 경우에는 과학 선택이 택 2로 제한되어져 있느냐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택 2로 제한되어져 있는 순간 일반 선택에서도 2개나 3개, 진로 선택에서도 뭐 3개나 많아봤자 4개밖에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 교과 이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나 사회에서 택 2로 되어져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양재고가 사실은 2학년 1, 2학기에 그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택3으로 지금 바뀐 것을 발표를 업데이트를 한 것입니다. 자, 잠실여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2에 있는 과목은 정시에서는 과목 이수 평가할 때 3-2까지 보게 됩니다. 정성평가의 내용은 3-2는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정량평가하는 성적과 과목 이수의 부분은 3-2까지 되기 때문에 3-2에 이수하는 과목도 정시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살펴보고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종합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시 종합의 선발 인원이 지금보다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종합재수로 합격하는 친구들의 수가 지금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여러 대학들이 수능 최저 요건들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요건을 강화하면은 재학생 합격이 다소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졸업생 합격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은 고대 학업 우수를 통해서 모두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학업 우수가 사실은 졸업생의 합격률이 10% 미만이었다가 지금은 10%를 훌쩍 넘어서 15% 근처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까지 고려한다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경우에는 졸업을 한 이후에도 종합재수를 해야 될 수 있고 그때를 생각한다면은 3-2의 과목도 중요할 수 있고 학교들이 3-2에다가 전문 교과를 배치해 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운영은 전문 교과 수업을 할 게 아니라 수능 대비를 시킬 것 같은데 편성은 3-2에 전문 교과를 편성을 해둔 거죠. 어쨌든 그것은 세특이 적히고 과목 이수로 본다라면은 이러한 융합 선택의 과목보다는 전문 교과의 이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졸업한 이후에 종합재수에서는 3-2의 전문 교과 편성된 고등학교가 당연히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사회과학 과목에서의 융합 선택 과목은 저는 가급적 피해야 된다고 봐요. 자,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우수성을 드러낼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해당하는 융합 선택의 과목의 내용적인 성격이 학생의 관심 학문과 잘 부합하다라면은 세특을 통해서 그 강점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융합 선택은 가급적 피하라고 상위권은 그렇게 전부 다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점들도 같이 고려하셔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2의 많은 학교들이 융합 선택을 많이 편성하고 있어요. 사회과학을. 근데 이제 그런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전문 교과를 편성한 학교로 갈 것이냐, 이것도 종합재수 또는 정시에서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실여고의
특징, 제가 지도했던 경험에서 저는 잠실여고 학생들의 진학 지도의 경험이 긍정적인 기억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지도했을 때 뭐 학교에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하거나 선생님들께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소통의 노력도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잠실여고도 뭐 개인적으로는 문의를 많이 하면은 문의하실 때 꽤 추천을 드리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여고의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지는 않지만은 짜임새 있게 운영이 좀 되어져 있고 이렇게 프로네시스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과 부분과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과 그 외 학교 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이 마일리지를 관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졸업할 때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형식들을 띄고 있습니다. 이거 진선여고에서도 이런 방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학생부에서 이제 규모가 있게 챙겨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잠실여고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리고 수능과 학생부에 대한 평가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융합 선택 부분에서 뭐 C라고 평가되어 있는 이런 점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융합 선택 과목이 중요한 학생들은 국수형의 융합 선택을 선택해야 될 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수학을 융합 선택을 할 만한 학생이라면은 아마 전문교과 쪽으로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또는 진로 선택의 수학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교과의 융합 선택은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학을 이과생들은 수학을 더 많이 이수를 원한다라면은 당연히 전문교과 쪽으로 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융합 선택의 이슈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국어 영어의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인문대학 또는 사회과학대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이 이 융합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서는 이 융합 선택이 학교에 얼만큼 편성되어 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인문대랑 사회대를 가려는 학생들에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 국어 영어의 과목에 대해서. 사회 과목의 융합 선택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그냥 진로 선택을 하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의 융합 선택이 필요한 학생들. 근데 국어 영어도 역시 진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융합 선택의 과목은 평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잠실여고 평가가 융합 선택이 C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상당히 후순위에 두고 이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B평가 이상을 받으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같은 이제 A를 평가를 받는다라면은 조금 더 과목을 한 과목 정도씩은 매 학기 더 추가 이수할 수 있어 더 많이 이수할 수 있어서 그 점에서 조금 더 앞서갈 수 있겠죠. 세 학기 동안 2-2, 3-1까지 한다면은 세 과목 정도를 더 많이 이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는 점들이 어쨌든 학교 내에서는 존재한다. 근데 핵심과 권장을 이수하는 부분에서는 비평가를 받으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 내용들 보시면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B로 되어져 있으면은 일단은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를 못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비비평가만 받으면은 다른 노력으로 충분히 진학 기회는 있다. 자, 그리고 전문교과 학교제랑 AP, IB는 지금은 잠실여고는 모두 빠져 있잖아요. 자, 전문교과를 편성하고 있는 학교는 A든 B든 C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목이 빠져 있는 학교보다는 C라도 있는 학교가 어쨌든 전문교과 더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고등학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B나 A로 편성되어져 있는 고등학교도 평가할 수 있는 고등학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교육감 지정 과목, 학교장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이제 편성되어져 있는 과목 등입니다. 자, 학생부 활동 및 작성 평가. 이 왼쪽에 네 가지는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한 가지는 에디트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학생이 선생님과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의 어떤 선생님의 자연에 따른 노력에
결과가 얼만큼 우수한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인프루브는 선생님께 의견을 드렸을 때, 소통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직접 재평가에서 얼만큼 발전시켜 주실 수 있는가를 인프루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셀프는 학생들이 자기 평가서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렸을 때 해당하는 원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기록될 수 있는가. 당연히 인프루브보다도 셀프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서사 부분에서는 이제 C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대부분 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서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서사에 대한 부분, 학생의 3년 동안의 스토리텔링이 잘 될 수 있게 어쨌든 의견을 주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학교들은 C,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학교다라면은 B나 A로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주로 다 일부만 C가 있고 모두 다 이 서사에 대한 것은 관심이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런 부분은 직접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박겨진은 이제 28년도 대입에서부터는 대학들은 학생부 내에서의 서사 구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AI의 도움을 받아서 보고서 제출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학생부들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학생부는 탐구 보고서 중심의 학생부다라고 대학은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상향 평준화가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제가 본 학생 중에서는 5등급이나 1등급이 서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학생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학에서는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평가하는 게 적절하겠느냐, 그 대안 중에 한 가지가 서사에 대한 평가를 더 강화시키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실 만한 점이다. 그리고 수능 여건의 평가는 항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어서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잠일고 역시 이제 운영학점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새롭게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의 경우에 4학점으로 기본학점이 되어 있는데 운영학점을 3학점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1학년 이후에 사회나 과학 중에서 한 가지는 더 이수를 해야 돼요. 자, 감에서 편성을 해주면은 1학년에 더 추가 과목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잖아요. 근데 통사 통과를 3학점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과목 이상은 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과생도 2학년부터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한 과목을 더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감했는데 2학년 때 사회나 과학을 엇갈려서 하나를 이수해야 되는 편성표를 보이는 고등학교도 있어요. 자, 그런 학교도 있고, 더 좋은 고등학교는 그 과목을 3-2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3-2에 어차피 학생들이 수능 대비를 하다 보면 통사 통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과목을 그때 선택하게 했는데 실제 수업은 통사를 할 것 같아요. 예, 수능 통사 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졸업 요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좀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배려가 되어져 있고, 2-2, 3-1에서는 관련 교과 위주로 이수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3-2에서 사회나 과학을 엇갈려서 신청을 하게 해서 수능에 대비를 하면서 졸업 요건은 문제가 없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학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점에서는 그 우수하게 우월하게 편성이 되어져 있는 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마 학교에서 그 모든 학생들 졸업 요건이 문제가 없게 챙겨질 것이기 때문에 1학년 때 통사 통과가 혹시 한 학점 감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2학년 이후에 이수해야 된다를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에다가 이 점을 혹시 건의할 수 있다라면은 3-2의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배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무리하게 2-1이나 3-1에서 이수하게 하실 필요 없고 3-2에서 그냥 이수하게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 점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일고의 학생 선택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잠실여고와 유사하게 국수형 사과 중에서 택사,
그리고 정보 중국어 일본어 궤양의 서택일 역시 2-2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에서도 역시 국수형 사과에서도 택사 그리고 예술 기술과정 정보 재외국어 한문 교양에서도 택일 이렇게 택2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자밀고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짚어드리면은 그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렇게 창의융합 아카데미라고 해서요. 인문사회 아카데미와 과학생태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밀고에서 주목할 만한 그리고 메이크업 프로그램 그리고 역량 강화 주제 탐구 프로젝트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밀고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자기주도적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들은 학생이 직접 학교 선생님과 도움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그것이 승인받게 되면 직접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실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의 봉사활동은 평가가 되고 있으나 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만 대학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개인 차이가 거의 없는 변별력이 매우 떨어지는 항목이에요.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학생이 2학기 이상 학교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이 2학기 이상 지속됐다라고 하면은 적은 점수지만 어쨌든 조금 더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학교 내에서 우리 아이만 자원해서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그리고 2학기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은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봉사활동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현실적으로는 이런 자기주도적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봉사활동은 자기주도적 프로젝트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실제 봉사활동만으로 온전하게 보내지 않고 주제 탐구형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내용까지도 허용을 해주는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주제 탐구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으로도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면은 뭐 그 2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으로 시간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학교들에 따라서 살펴보실 수 있는 점들이 있겠습니다. 예. 자, 자밀고는 이제 학생 수가 상당히 적죠. 142명. 올해 5월에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142명이 있었고 아마도 진학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그 당연히 학생 수가 적어서 고려 대상에서 좀 후순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역시 내가 2등급이 아슬아슬할 때는 몇 명만 밀려나게 되면 이제 3등급까지 나와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을 때 2등급 방어를 우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 수가 좀 더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교육과정 평가, 학생부 관련한 내용들, 수능 여건 평가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강남구, 뭐 서초구, 송파구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자밀고는 송파구 내의 고등학교이다 보니 송파구 내의 소재의 고등학교 평균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균보다 이상이다, 뚜렷하게 또는 평균보다 뚜렷하게 미만이다. 그리고 평균의 범주의 평균과 가까운 범주 안에 있다. 이런 정도로 그 3가지로 그냥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각을 보았을 때는 자밀고는 수시 경쟁력으로 송파구의 평균적인, 정시로도 송파구 전체의 평균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신여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여고는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그 평이한 학교 중에 한 고등학교죠. 인근의 학교들 중에서 그래서 아이가 성실하기는 한데 시험이 조금 더 평이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다. 근데 여기 생활 자체가 강남권이어서 멀리까지 이동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 많이들 대안으로 생각하기에 적합한 학교예요. 정신여고. 자, 정신여고 역시 이제 1학년과 수능의 범위에 대한 편성은 이제 그 동일한 방법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고 학생 선택 과목은 보신 것 같이 잠신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국수형 사과 예술 기술 과정 정보 제휴외국 한문까지 해서 택 5로 되어져 있는 방식. 2-2도 역시 택 5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역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특화가 되어져 있는 학교예요. 역사 관련 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도 역사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고 해서 뭐 사학과나 이런 계열 쪽으로 희망하는 학생이라면은 정신여고가 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관련 지도도 많고, 그래서 역사 과제 연구에 교육감 승인 과목이 더 들어와 있는 특징이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1과 2 역시 국수형 사과와 체육예술 기술과정 정보 제휴국어 교양까지 중에서 교양을 제외하고 택5, 그리고 교양에서 택1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제 연구 이런 과목이 어쨌든 학생들에게 선택 기회가 주어져 있어서 일반고 학생임에도 학교 내에서 3-1에서 전문교과 과학을 하나를 더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이 경우는 본다고 하면은 빠져 있는 그 과학의 지도 선택 한 가지가 있잖아요. 자, 2-2에 보면은 지구 시스템 과학까지는 있는데 3-1에 가면은 여기 행성 우주 과학이 없어요. 그래서 행성 우주 과학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겠죠. 뭐 천문이나 그 대기과학 또는 이런 관련되어진 부분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역시 여학생 중에서는 그런 이수가 가장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 편성을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자, 정신여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융합 메이커 교실 수리과학 캠프 독서 멘토링. 자, 그리고 진로 탐색 부분에서는 이렇게 학년에 따라서 연간 운영되고 있는 이 1학년, 2학년에 3학년 글로벌 리더까지 이 프로그램이 가장 좀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왕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통이 오래되어져 있는데 예체능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고 그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학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정신여고에 대한 평가 의견을 드리면은 정신여고는 이렇게 학교제랑 과목도 들어가 있고 전문교과도 일부 들어가 있고 편성도 교육과정 편성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학생부 지도도 그냥 무난하게 되고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보시면은 이제 학교 알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확인되실 수 있을 텐데, 시험이 어쨌든 비교적 좀 평이한 학교다라는 것 좀 더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강조점을 특이점, 이제 특징적인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중산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산고도 변화가 됐죠. 중산고도 작년에 설명해야 할 때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고등학교였는데 입학 후 변화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한 이후에 지금 1학년 학생들도 변화가 생긴 학교예요. 자, 중산고도 이렇게 지금 수능의 범위까지 매 학기마다 하나씩 편성이 되어져 있고, 자, 학생 선택 과목에서 택4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사실은 아쉽긴 하죠. 앞에 보셨던 택5의 학교들도 있었는데 기하에서 아마 문과생들의 이 택사는 큰 문제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에서 2개나 하나 또는 이제 사회에서 2개, 3개 이렇게 선택하는 게 문과생의 경우에는 크게 무리까지 되지는 않는데, 중산고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과생 경우에는 과학을 물생을 여기서 이제 2개를 해야 되고 여기 와서 택사를 할 때 화지를 또는 화학 한 과목을 하면서 진로 선택 3가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과생들에서 편성 봤을 때 약간은 아쉬움. 하지만은 3개, 6개 일반 3개, 진로 6개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되지는 않는 어쨌든 교육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에서도 역시 말씀드린 것 같이 과학에서 3가지 그리고 수학에서 미적 2 이렇게 해서 아마 이과생에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제 국어, 영어에서 2가지를 한다거나 사회에서 이제 또 3가지, 4가지 이런 2가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일부 고등학교들을 보다 보면은 국어, 영어의 과목 자체도 이렇게 한 과목씩 그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과목, 세 과목씩 선택권이 있는 고등학교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학교들이 당연히 인문대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아마 어문 계열을 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보면은 대부분의 지금 일반고는 중국어나 일본어로만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강남권은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어, 경기여고와 개포고 같은 경우가 프랑스어와 이제 그 갑자기 기억이 스페인어, 예,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가 편성이 돼 있고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어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비교적 그런 이제 제2외국어 편성이 강남 전체에는 좀 있는 편인데 그 학교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이제 중국어, 일본어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어 중문이나 이런 일문을 가기에는 당장에 큰 무리가 없죠. 뭐 세 학기 동안 또는 다섯 학기 동안 관련되어진 중국어나 일본어를 계속적으로 이수할 수 있으니까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랑 견주기에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서어 서문이나 노어 노문, 독어 동문, 불어 불문 이런 계열이라면은 고등학교 때 관련 과목을 이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 내에서 평가를 받는다라면은 일반 그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에 비해서 분명히 조금 더 격차가 있는 상태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 이런 제2외국어를 염두하시면서 진학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면은 일본어나 중국어 외에도 다른 언어가 편성되어져 있는 학교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뭐 그것이 최선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차안으로 차선책으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경기여고와 경기고가 제2외국어 거점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거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제2외국어를 이수하는 것 그리고 공유 캠퍼스로 개포고, 원남고, 경기여고가 또 제2외국어를 공유 캠퍼스로도 개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어나 노어나 불어, 독어 이쪽 네 가지 계열에는 아마도 외고 국제고의 특세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고교 학점제 내에서 그래서 일반고 학생이 그런 과목을 이수할 수 있고 교육 그 교과 성적도 비교적 준수하다라면은 상당히 좀 특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학년 1학기 말씀드린 것 같이 국수영사과 특사로 되어져 있는 교육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상고도 이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내용에 받으신 내용의 정리를 좀 해두었습니다. 자, 중상고 평가. 자, 보시면 이렇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뭐 크게 무리 없이 무난한 평가 비비 받고 학생부 작성 지도하는 부분이 평균적인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중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의견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잘 수용이 되는 학교는 분명히 아닙니다. 중상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졸업하는 뭐 전교권 또는 전교 1등으로 서울대 의대 가고 이런 학생들 중에서도 중산에서도 꽤 가잖아요. 서울대 의대 강남 내에서도 비교적 잘 가는 학교인데 그 학생들의 학생부도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상고의 경우에는 학생부 지도에 대해서는 우수한 학교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수능의 결과가 정시로서의 진학 결과가 졸업생까지 포함했을 때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학교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대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대부고 역시 1학년 때 이제 공통 과목 편성되어 있고 2학년 때 이제 수능 과목들이 알맞게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자, 2학년 선택부터 보면은 역시 이제 칸막이가 생겼어요. 국어, 수학, 영어에서 택일, 그리고 사과에서 택삼, 그리고 기술과정 정보 제외국 한문에서 택일 이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과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과 중에서 인문대 쪽을 희망하면은 국어 영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점이 조금 아쉽고 인문대라고 하면은 이제 인문대를 가는 국어 국문학과를 가려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사회 과목의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영어 성적이 사회교과 성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볼 때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역시 인문대에서 국어 영어를 두 개를 선택할 수는 없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것이 2-2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고
자, 3-1에서도 역시 같이 택일, 택삼, 택일 이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 인문학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윤리과제 탐구 이런 윤리와 관련되어진 사회 교과목들이 있는데 일부 의학학 계열에서 일부 대학들 중에서 이 과목의 이수를 권장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자, 메이저 의대나 인서울권은 수도권 쪽보다는 지방의 대학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지방 거점 국립대나 지방 사립대학들 중에서 뭐 의대나 약대 이런 쪽으로 의학학 의학 계열에 진학하는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권장 과목으로 이런 현대사회와 윤리나 인문학과 윤리, 윤리과제 탐구 이런 과목들을 권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는 한 과목을 혹시 사회를 더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관련이 없는 뭐 지구 시스템 과학 이런 것들을 이수하기보다는 당연히 이러한 과목을 이수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점까지. 그래서 자연 계열 학생 중에서 사회 과목이나 이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경우들은 그 의학학 계열에서의 이제 윤리 과목 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대부고도 이제 특징이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강화되어져 있는 학교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용들 살펴보시고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인원은 비교적 많죠. 362명 이렇게 되어져 있고 교육과정은 이제 BBB 평가 그리고 학생부 작성 지도도 특이점이 있지는 않고 최근에 어쨌든 정시로서의 진학 결과는 근소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수시의 경쟁력은 제가 봤을 때 강남 전체 평균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정도라고 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목 교육과정의 과목 이수 부분이나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또는 이제 학생부 작성 지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조금 영향받는 거죠. 자, 중동고 있습니다. 자, 중동고는 학교 설명회도 상당히 작년에 올해 역시 다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모님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잘 준비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 같고 혹시 중동고를 고려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중동고 홈페이지 가면은 그 설명회 내용들도 올라와 있어서 그 내용들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중에서 전략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라고 볼 만한 학교는 제가 볼 때 강남 서초 송파 중에서 유일한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점수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는 정도로 교육과정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게 보입니다. 물론 학교 자체가 과학 중점 학교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뭐 관련되어진 선생님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과학의 과목 이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학생들이 가능한 이제 범위 내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많은 고민이 어쨌든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자, 1학년 학교 지정은 이제 넘어가고 2학년 내용부터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국수형 사과 중에서 택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택5로 되어져 있는 학교에 비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렇게 택1을 하게 되어져 있거나 가장 아래 보면은 교양 과목에 이제 교육감 승인 과목 등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든다면 머신러닝 융합 탐구 그리고 시사토론 및 비평 실습 이런 과목을 통해서 이과생들은 아마 머신러닝 융합 탐구 많이 할 것 같고요. 문과 학생들은 이제 시사토론 및 비평 실습 이런 과목들을 더 많이 할 것 같고 이 내용들이 대학의 서류 평가 과정에서 꽤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필요하다라면은 수학의 전문 교과도 고등학교 2-2에서부터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고급 대수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수학을 많이 이수해야 되는 수학의 강점을 보여야 되는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산업공학과, 건축학과 이런 계열의 학생들은 이렇게 수학을 더 많이 이수할 수 있겠죠. 과학은 물화 정도로만 이제 계속 그 따라가고
그리고 수학을 더 많이 이수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알맞게 배려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수학을 더 많이 이수할 수 있게 또 배려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세화고랑 세화여고라고 지난 시간에 짚어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학교 같이 수학에서도 과목 특징을 보여줄 수 있고 어, 의학학 계열을 가려는 학생들도 역시 수학으로 강점을 보여도 대학에서는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생에 따라서 지도하는 학생들도 이 학생이 반드시 특색이나 특징을 보여야 하는데 수학으로 특색을 보여야 할지 과학으로 특색을 보여야 될지를 미리부터 판단을 해서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상당히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는 수학 강점을 가지고서 어필하는 방식으로 가기도 하고 수학보다는 과학이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과학으로 어필하게 준비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에도 이런 과학의 전문 교과 편성이 일찍부터 돼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3-1에 역시 텍사로 여기가 되어져 있고 교양 과목에 이제 택일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은 과목이 전부 다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과목을 수학이나 과학 과목으로 신설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학 과학의 새로운 과목들을 많이 신설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여기서 또 역시 택일을 이수하는 것이 수학을 하나나 두 개 또는 과학을 두 개나 세 개 하고 이렇게 교육감 승인 과목으로 한 가지씩 더 듣는 게 전체 종합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알맞게 잘 되어져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은 3-2의 고급 미적분이나 수학의 또 신설, 영어의 신설 과목들이 계속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점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고의 프로그램들 이제 뒤에 내용들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주목하셔서 보시면 되고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워낙 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여서 수능에 대해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 수시 진학 지도도 상당히 열심히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 과정에 상당히 애써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 같이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도 그 우수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행사나 시간의 소요가 많아서 수능에 완전히 몰입하기에만은 시간이 빡빡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진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수시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시간 소요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완전히 이제 그 뭐랄까 내신 기간이 아닐 때 수능 학습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전문 교과도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학교 재량으로 편성도 잘 되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선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선여고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편성이 이제 학교 지정 과목으로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통 과목들 1학년 때 그리고 2-2, 3-1에는 수능 범위의 국수형 편성이 지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선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좀 간소화돼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텍사를 하게 됩니다. 2-1을 보면은 그래서 국수형과 사과에서 텍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수형 사과서 텍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마 이과생은 기하 하나 그리고 과학 4개 이런 방법으로 과학 3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역학과 에너지, 화학, 생명과학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이게 좀 독특한 것이 이 시기에다가 그냥 물리학을 넣어 주어도 될 텐데 이렇게 역학과 에너지를 그 진로 선택을 먼저 편성한 부분이 좀 독특해요. 자, 그 학교에서도 편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위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울교육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꾼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역학과 에너지까지 이수한 학생, 물리학은 이수하지만은 역학과 에너지까지는 이수하지 않을 학생들이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 사실은 좀 나눠주기 위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섞어서 편성했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히려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실제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수해야 되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고 그 이수를 피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 부모님들께서 교과 성적이 잘 안 나올까 봐 과목 이수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중요한 과목인데도 그거는 이제 선배들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를 중요한 과목들을 피해가는 것에 대한 선택은 절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꼭 이수를 해야 되고 이수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수가 역량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이수하지 않으면은 역량 평가 자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의도가 실제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3-2-2도 역시 국수형에서 택일 그리고 국수형에서는 택일을 하고 이제 사과에서 택삼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전문 수학, 이과생들의 경우에는 전문 수학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부분에서 좀 특징적이고 3-1에서는 이렇게 미적분 그리고 사과 중에서 택2 이게 조금 아쉽죠. 여기서 택2밖에 못하니까 과학을 3개 그다음에 2개밖에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의학학 계열이나 화생공 또는 이렇게 몇 개 전공에서는 물화생의 일반 선택, 지도 선택 9개를 다 해야 되는데 9개를 다 못하죠. 아마 화학 반응의 세계, 생물의 유전까지만 끝나고 전자계 양자를 못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의학학 계열 일부 화생공 학생들 중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에 이수 없이 합격이 어려우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죠. 근데 그 화생공 쪽에서는 일부 문제가 아쉬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그 의대 진학하는 학생들 상위 대학에서 물리 과목을 얼만큼 이수했는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을 통해서 보시면은 물원의 이수는 거의 6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투의 이수는 30-40%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여서 대학 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전자기의 양자까지 이수하는 게 절대 유리하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점이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 뭐 학교하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잘 소통하고 건의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에 기술과정 제2 외국어 교양 과목들 중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3-1에 이런 과목까지 포함해서 같이 택일할 수 있게 되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점들이 항상 생각이 나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IT 관련된 쪽으로 진학할 학생들은 정보과학의 전문 교과까지 이렇게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들이 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선여고의 프로그램 이제 특징적인 점 이렇게 짚어드려요. 독특하게 이제 그 논술 프로그램들이 있는 학교가 상당히 드문데 휴문의 논술 프로그램 같은 건 아주 주목할 만하죠. 휴문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논술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논술 전형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은 그 학생은 예외가 되겠지만은 논술을 고려할 만한 학생이라면은 휴문은 2학년 때부터 논술반이 운영돼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휴문에서 뭐 연대 의대 논술도 5명 결과가 나왔던 연대 치대 5명 나오고 중대 의대에도 뭐 6명 이렇게 합격자 나왔던 경우도 있을 정도로 워낙 논술에서 그러니까 논술 공부의 성격이 학생들이 가장 대비가 안 되는 전형이잖아요. 근데 2학년 때부터 또 3학년 때도 계속 이어서 체계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공부 학습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학생들보다 앞서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냈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점에서 아마 벤치마킹하면서 그 진선여고에서도 논술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실효가 있게 운영되어지는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진선 아카데미 그리고 프론티어 리더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이제 학년별로 3-40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우수한 학교 내 우수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주제 탐구 융합 프로그램 이제 그 내용들 살펴보시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선여고의 특징은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학생의 성적대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학생부 작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해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선생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들도 보이고 성적대와 관련 없이 그 학생들 간의 스토리텔링을 잘해주기 위해서도 많이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자, 진로 선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연 계열의 이제 전자기와 양자 이수가 약간 애매할 수 있는 어쨌든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그 점이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B-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학생부 동아리 부분을 제외하고선 학교의 활동도 우수하고 학생부 작성 지도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학교고 수시의 결과는 역시 상당히 강남 평균에서의 이상인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수능의 경쟁력도 상당히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사실은 평균보다는 이상인데 이제 제가 분류했던 평균에서 큰 차이까지 앞서 있지는 않아서 여기서는 이제 평균으로 두고 있지만은 상당히 강남 전체에서의 평균보다 좋아져 가고 있는 학교. 점점 더 그 여학생들이 과거에는 숙명 위주로 쏠림이 컸었는데 숙명과 진선으로 약간의 좀 더 분산이 되어져 가고 있는 흐름을 매해마다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청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이제 서초구에 이제 학교가 될 수 있죠. 이 교육청 일부 내용은 이미 이제 내년 이야기를 할 때는 서초 쪽으로 옮겨 두었더라고요. 자, 학교 지정 과목 등 첫 페이지 보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그 학교 학생 선택 과목들 국수형 사과 기술과정 정보에서 텍사로 되어져 있고요. 역시 2-2에서도 텍사로 되어져 있고 3-1에서는 이렇게 국수형 사과 제2외국어 한문까지 중에서 탱6으로 되어져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도가 꽤 높게 되어져 있는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의 면모도 비교적 괜찮고 그 진학의 부분에서도 결과가 비교적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학교예요. 자, 이렇게 공유 캠퍼스가 청담고, 경기고, 영동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교에서 현재 개설되고 있는 과목들이고 이렇게 청담에서는 인문 아카데미 또는 자연과학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경기고나 영동고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고에서는 북콘서트라 창의수학 캠프, 천문우주과학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담, 영동고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영동고에서는 진로진학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청담이나 경기고 학생들이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 교육이 운영되고 있고 인문 아카데미 특강과 자연과학 아카데미 역시 주목할 만한 학교라고 하고 학교의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원하는 진학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게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고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그 수시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의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개포고랑 비롯해서 개포고는 학교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청담이나 개포고의 경우를 보면은 상위층이 조금 더 두텁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마도 2등급을 받아내기 꽤 수월한 학교이지 않을까. 그리고 1등급도 경쟁이 치열한 학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2학년 1학기부터도 학생들의 교과 성적 부분에서 이탈이 조금 더 큰 학교예요. 그리고 2-2에 가면 그게 그 폭이 상당히 커지고 눈에 띄게 커지고 3-1에 가면은 뭐 이제 그 정점을 찍다시피 그 격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의 학생 그 교과 성적을 위한 내신 경쟁이 상당히 시간 지날수록 빠르게 약화되어지는 대표적인 학교여서 열심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점점점 교과 성적이 좋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청담과 개포고. 그런 특징과 함께 학생부 작성 지도도 비교적 열심히 해주시고 계세요. 학생부 작성 잘 해주시고 계시고 소통도 선생님들 비교적 잘 되고 수월하게 되고 있는 학교이고
교육 과정도 무난한 이제 좋은 긍정적인 이제 교육 과정을 보이고 있다 보니 그런 점이 사실은 잘 맞아서 학생이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청담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 어쨌든 원하는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학교 배경이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풍문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풍문고의 경우에는 학교 지정 과목 역시 이제 동일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2학년에 이제 학교 선택, 학생 선택 부분은 국수형 사과에서 택사로 되어져 있고 2-2에서도 국수형 사과에서 택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국어, 수학, 영어에서 보통은 하나, 그리고 사과에 과학에서 3개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3-1에서도 국수형 사과 중에서 택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제 연구에 이렇게 과학 전문 교과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점, 이런 점이 조금은 다른 일반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풍문고의 특징적인 거는 천문대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돔형으로 이렇게 그 최신식의 천문대가 고등학교에 있는 뭐 고등학교에서 그런 학교를 찾아보기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점에서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되어진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상당히 도움이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인재반 이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학교 내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국제 교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예. 학교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물심으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이제 300명대 학생들을 보여주고 있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비비 그냥 무난한 정도고 융합 선택은 이제 그 패스하고 전문 교과가 일부 편성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학교 재량 과목도 일부 들어가 있어서 이 재량 과목이 잘 맞는 학생들, 뭐 세계 시민 교육이나 이런 몇 가지 과목들이 잘 맞는 학생들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생부 작성 지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아직까지는 노하우나 열정이 높은 것으로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수능 여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받으신 배부 자료에 이제 빠져 있는 현대고 제가 그 도착했다가 저도 이제 그 허겁지겁 이렇게 다시 사무실 들어가서 정리해서 지금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제 학교 지정 과목 보면은 국수형 사과 공통 과목 그리고 수능 범위는 이렇게 편성이 다 되어져 있어요. 자, 뭐 다른 타 고등학교와 큰 차이가 있진 않죠. 자, 제가 오늘 설명회 여러 고등학교 드리면서 제가 좀 빠뜨린 것은 이 제2외국어나 한문 그리고 정보 교양 예술체육 부분은 사실은 좀 언급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1학년 때부터 지정으로 돼 있거나 2,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학교 간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뭐 예체능을 희망하신다거나 제2외국어 한문을 희망한다라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시고 뭐 일본어 원이나 뭐 일본어 회화, 일본 문화 이런 식으로 매 학기마다 일본어나 중국어가 편성되어져 있는 고등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 편성되어 있는 경기어고, 개포고, 경기고 그런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인공지능 기초 그리고 데이터 과학 이런 과목들이 매 학기마다 편성이 되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죠. 프로그래밍, 앞에서 보셨던 전문 교과의 정보과학까지. 그래서 이러한 정보 계열의 과목이 5학기 동안에 매 학기마다 이수할 수 있다라면은 그 점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어서 아마도 이 IT 관련된 정보 관련된 과목이 매 학기마다 편성되어져 있는지가 자연계열 학생들에게는 또 중요하게 학교 선택의 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과학 부분이 이때 2학년 때 교차 이수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가 편성되어져 있는 정도이고요. 자, 이렇게 선택 과목은 택사로 되어 있습니다. 3학점 택사로 되어져 있어서 국수형 사과 중에서 택사로 되어져 있어요. 택사의 학교, 국수형 사과를 함께 해서 택사로 되어 있어서 아마 국수형 중에서 보통의 학생들은 국수형 중에 하나, 사과 중에서 3개, 아마 인문대 학생들은 국어, 영어 2개,
사회 2개 이런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수학을 또 많이 해야 되는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물화 중에서 2개, 그리고 기하 인공지능, 그리고 고급 대수와 또는 필요하면 경제 수학까지 하고 여기에서 이제 물화 쪽 아니면은 이제 경제 수학으로 되어져 있어서 고급 대수와 과학과제 연구, 역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미적투 전문 수학, 물질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 이렇게 한다거나 고급 화학이나 이런 과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화학 특기를 보여줘야 되는 학생들. 그래서 고급 대수나 전문 수학 그리고 고급 화학 이런 과목들이 2-와 3-1까지도 전문 교과가 일찍부터 편성이 되어져 있어서 전문 교과를 더 많이 이수할 수 있는 학교라고 특징을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현대고에서는 한 상위 40% 정도까지가 정말 면학 분위기가 좋고 그 이하는 그렇게까지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는 모습으로 뚜렷하게 격차를 보여주는 학교였었거든요. 근데 그 40%의 상위권의 층이 지금 더 얇아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전히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은 면학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 학생들이라면은 한 번 정도 더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이보다도 면학 분위기 크게 무리는 없지만은 면학 분위기가 조금 더 다소 안 좋은 학교가 압구정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압구정고는 교육과정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라면은 오히려 좋을 수 있겠죠. 예. 아마도 제 학력이 높은 친구들은 압고나 이런 곳에 더 많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쏟이지 않고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해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압구정고 이런 학교 상당히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고 그 수시 진학으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92명 이렇게 선발돼서 학생들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과정은 이제 전문교과 편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죠. 3과목 또는 그 이상까지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학생부 작성 지도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수시 경쟁력이 강남 평균보다 뚜렷하게 위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휴문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휴문고 이렇게 학교 지정 과목 등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공통적으로 자, 학교 지정 과목, 학생 선택 과목들 이거 잘못되어 있는데요. 학생 선택은 국수형 사과의 택사가 아니라 수사과 택사입니다. 수사과 택사. 그래서 이것은 사과대를 가려는 학생들도 확통은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확통하고 사회 3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과생들 자연계열 학생도 확통 피할 수 없으니까 확통 하나에 과학 3개 이런 방법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2-2로 가면 역시 다시 또 수사과 택사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수에는 문과 학생들은 상경계열 쪽으로 경제 수학을 또 많이 할 거고 이과생들이 이제 기하 과목 반드시 하고 과학에서 3가지 이런 방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좀 아쉬움은 국어 영어가 더 추가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문대를 가려는 학생들은 다소 아쉽죠. 예, 인문대를 가려는 학생들에게는 과목 이수 부분이 조금 아쉬운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학년 1학기 역시 국수 0에서 택일인데 이과생이야 이제 뭐 미적투로 거의 지정되어져 있을 것 같고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서 상경계열 학생은 아마 또 실용통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역시 국어 영어를 많이 하기에는 인문대 학생은 이제 국어나 영어 중에서 이때 한 가지를 더 추가 이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과는 택사로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전문 교과 중에서 화학 실험이나 생명과학 실험 중에서는 한 가지를 더 이수할 수 있게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2과목도 이수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 교육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감 승인 과목은 3-1에도 한 과목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배려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문에서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프리메디컬 캠프 상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고요. 테마 특강 Q 그리고 인문학적 시각으로 보는 의학 부분 그리고 AI 깊게 알기 이렇게 주목하실 만한 내용들이고요.
물리공학 프론티어, 생명과학 심화 기초의학 탐구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휘중문학상, 예술체육, 인문대 쪽에 가는 학생들. 자, 프로스캐니언, 오케스트라. 근데 여기 근데 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휘문의 논술 반은 상당히 내실 있게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휘문에 이제 아마 의대 진학의 목표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을 텐데 아마 교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아마 종합 전형으로 의학학 계열이 여의치가 않겠다라고 판단되신다라고 하면은 2학년부터의 그 논술반 수강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문 교과도 좀 편성이 일부 돼 있고 학교 재량 과목까지도 있고 학생부 작성에 대한 지도는 그냥 무난하게 되어져 있는 학교고요. 수능의 여건은 뭐 어떤 학교보다도 잘 몰입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계속 오히려 수능으로서의 성과, 정시로서의 진학 결과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과거 4, 5년 전에 비해서는 최근 3년 동안 더 좋은 결과를 분명히 더 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졸업생의 증가 이런 부분에 트렌드에서 어쨌든 휘무르로서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수능의 결과가 조금씩 근소하게 좋아져 왔던 이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시의 경쟁력은 강남의 평균적인 상태고 휘문고라는 어떤 이제 네임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시의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과 차이 없이 교육과정이 우수하거나 학생부 지도가 우수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휴문은 학교에서의 선택은 진학 실적을 잘 내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수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정시로서의 상당히 압도적인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상태고 수시에서는 강남 전체로 보면 평균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렇게 12개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고1 학생들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잘 고민하신 다음에 학교 지원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 또 학교가 어떤 곳으로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그 이후에 보여주는 면모에 따라서 최고의 고등학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격려랑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